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갑자기 바빠져서 유튜브에 할애할 절대적인 시간이 너무 줄었는데요. 뭐 바쁜 건 그대로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가급적 주당 한 개는 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일상과 평생 함께할 생각으로 운영하는 채널인 만큼 종종 클립이 드물게 올라오는 일은 있더라도 완전히 중단되는 일은 없다는 말씀 올립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눈에 띄게 인기를 얻어가고 있는 K라면, 그 중에서도 소위 한강라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라면의 경우 국내 시장은 큰 틀에서 보면 정체기 또는 포악이라고 볼 수 있죠. 2000년대 이후에는 과거와 같은 드라마틱한 성장을 기대하긴 힘든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체기에 접어든 국내 시장과 다르게 수출 전선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작년 라면과 관련해 의미 있는 기록이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우리의 라면 수출액이 연 1조 원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어려워진 우리의 경제 및 수출 전선 속에서도 라면은 그 수출액이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의 라면은 수출뿐 아니라 해외 현지 공장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양도 우리의 수출액만큼 되는데요. 따라서 한국 라면의 해외 소비액은 약 2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죠. 개수로 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를 제외한 해외에서 소비된 한국 라면의 개수는 총 32억 개입니다. 이를 세계 인구로 단순히 나눠보면 전 세계 인구 2.5명당 1개가 되는 숫자입니다. 최근에는 소위 한강라면이 북미 등지에 도입되면서 한국 라면의 유행에 더욱 불을 붙이고 있는데요. 한강라면은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힙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강라면은 라면조리기를 활용해 즉석에서 끓인 봉지라면을 말합니다. 한강공원 편의점에서 유행하기 시작해 한강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요. 해외에선 한국식 셀프 서비스 인스턴트 라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한강라면을 다룬 미국 최대의 식도락 매체 이터의 기사 중 일부를 보시죠. 기사는 미국 LA에 문을 연 즉석라면 카페를 탐방하는 기사입니다. 코리아타운에 직접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인 슬러프앤십이 문을 열면서 서울 스타일의 편리함이 LA에 찾아왔다. 이곳엔 신라면과 엄청나게 매운 불닭볶음면 등 즉석 한국 라면, 그 열기를 식혀줄 신선한 스무디, 주스 메뉴가 벽면 가득 진열되어 있다. 슬러프앤십을 오픈하면서 이씨는 저렴하고 편리한 셀프 서비스 옵션을 제공하고자 한다. 주문하려면 먼저 벽면에 있는 라면 한 봉지를 고르고 카운터로 가져간 후 그릇을 들고 추가 토핑을 선택한다. 조리 과정은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으며 한국산 특수 기계가 국물과 면, 건더기를 원하는 온도로 데우고 손님이 원하는 대로 조리한다. 토핑바에는 다진 파와 고수, 할라피뇨 라임과 슬라이스 양파 등이 무료로 제공된다. 라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집에서 또는 늦은 밤이나 기숙사 방에서 먹었던 향수를 자극한다. 식당에서 인스턴트 라면을 먹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국물과 쫄깃한 면발을 한 입 베어 물면 그 향수가 되살아난다. 이 사업 모델은 음식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요리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이 트렌드에 부합한다. 또한 특히 K-팝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이 레스토랑의 등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사의 방향성 외에도 우리가 기사에서 추가적으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아직까지 대부분의 미국 매체들이 놓치고 있는 라면의 영문 표기를 일본의 라멘이 아닌 우리의 라면으로 정확하게 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사는 라면 한 봉에 5.99달러에서 6.99달러, 우리 돈으로 8,400원에서 9,800원까지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에 달걀, 밥과 옥수수 등을 추가하는 비용으로 1에서 3.5달러를 내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좀 비싼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기사는 저렴하다고 강조하는 포인트로 이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대도시에서 외식으로 한 끼를 해결하려면 인당 20-30달러는 우습게 깨진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일면 당연한 부분이겠죠. 기사는 이러한 가성비 좋은 한 끼 식사로의 가치, 그리고 편리함, 마지막으로 최근 서구권에 확산된 한국 문화의 유행 현상이 이러한 한강라면이 뜨는 이유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엔 캐나다의 작은 휴양 도시에까지 이런 한국식 라면 카페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캐나다 지역지의 관련 기사입니다. 번온의 한 버블티 가게는 최근 새로운 점심 옵션으로 셀프 서비스 라면바를 도입했다. 창업주인 안드라데는 말한다. 저희 매장에 라면바를 추가하고 싶었습니다. 라면바는 아시아에서 매우 인기 있는 컨셉이고 필리핀 출신인 제 아내를 비롯해 사람들은 그것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셀프 서비스 라면 기계는 BC주에선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다. 사람들이 좋아하죠. 흥미로워하시는 건 기계인 것 같아요. 저희 가게가 BC주에서 세 번째이자 오카나간에선 유일하게 즉석 라면 기계를 도입한 가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한국 라면 카페는 동남아에선 이미 꽤 퍼져 있는 형태입니다. 재밌는 점은 그 포지션이 서구권의 가성비 포지션과는 비슷한 듯 조금은 다르다는 점인데요. 물론 동남아 버전도 현지 물가 대비 저렴한 것을 어필하긴 합니다. 하지만 특히 한국 라면 전문점의 경우 그보다는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가는 곳, 한국 문화를 즐기는 곳, 이런 느낌의 매장들이 많습니다.
말레이시아에는 코람이라는 즉석라면 카페 브랜드가 있습니다. 다만 이곳은 한국산 라면만 취급하는 곳은 아니고 태국, 일본 브랜드들도 함께 있는데요.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이 꽤 괜찮은 모습이죠.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말레이시아 현지 기사에 등장한 저 김치라면은 농심 브랜드인데요. 여기서 김치의 한자 표기가 라바이차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라바이차이는 김치가 아니라 중국 동북지방의 배추절임 음식으로 엄연히 이 둘은 서로 다른 음식입니다. 이는 김치의 공식 중국어 표기인 신치를 쓴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야기가 잠시 딴 데로 갔는데요. 다음은 필리핀에서 운영 중인 한국 라면바에 대한 기사입니다. K드라마를 한 편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라면 한 그릇의 문화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국 라면은 한국 젊은이들의 필수품으로 바다를 건너 이곳에서도 동일한 문화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요즘엔 많은 필리핀 사람들도 매콤하고 풍미가 풍부한 한국 인스턴트 라면에 열광하며 좋아하는 라면을 사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회존시티나 메트로 북동부 지역 출신이라면 운이 좋다. 이곳에선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K라면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기사는 이어서 매장의 구성, 이용 방법, 비용 등을 자세히 소개한 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합니다. 이곳엔 한국적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예쁜 금색 금속 그릇과 숟가락, 젓가락도 준비되어 있다. 흩어져 있는 여러 테이블 중 하나를 골라 앉으라. 그리고 사방에서 흘러나오는 K-팝 비트에 몸을 맡기거나 스크린에서 끊임없이 재생되는 뮤직비디오 그리고 먹방 클립과 기타 K 콘텐츠에 빠져보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터의 기사에서 경제적 측면으로 접근해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바로 한국에서 온 특수 제작된 기계를 사용해 조리한다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가정에서 먹는 라면을 넘어 소위 한강라면의 보급은 덩달아서 국내 라면 조리기 제조업체들의 성장도 이끌고 있습니다. 이 라면 조리기 제조업체들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국식 PC방, 라면바나 카페, 그리고 한국식 편의점이 확산되는 우호적 환경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편의점들이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는 몽골에서는 GS가 아예 라면을 더욱 특화시켜 라면 조리기를 설치한 매장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선 이마트24가 라면 스테이션이라는 특화 매장을 이미 40개 넘게 개점했고 앞으로도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편의점 업계가 한국 라면을 하나의 경쟁 및 성장 포인트로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수요에 힘입어 업계 1위 업체인 라조라는 라면 조리기 업체는 어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남아에만 매년 1000여 대를 수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강라면의 수출은 대중문화 유행이 가져오는 다층적 경제 파급 효과를 잘 보여줍니다. 이는 한국문화 유행이라는 게 한국인들의 행동 양식에 대한 호기심과 모방도 불러오기 때문이겠죠. 언뜻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드라마, 영화 속 라면을 먹는 모습들, K-팝 가수들이 자연스럽게 라면을 즐기는 모습이 노출되는 것, 문화 유행은 이런 작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경제 효과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죠. 다만 개인적 의견을 덧붙이자면 그 터널을 언젠가는 지나왔을 때 우리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문화 분야라 생각하며 이런 문화 분야의 파급력과 잠재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를 비롯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많은 분들이 희망을 안고 일상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